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령해설 특강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행정소송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는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갈 테고, 여기 PPT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1조부터 보십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구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행정소송법은 1조부터 몇 조까지? 8조까지죠. 1조부터 8조까지 내용이 뭡니까? 행정소송의 총칙입니다. 총칙. 그죠? 총칙. 총칙은 행정소송 모든 종류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입니다. 취소소송.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소송은 먼저는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른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심판법과의 차이점이죠. 35조부터 38조까지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에는 무효 확인 소송하고 무효 등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9조부터입니다. 39조부터 해서 44조까지의 내용이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위에 취소하고 취소 외의 항고소송까지 합친 게 항고소송, 그리고 당사자 소송까지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합쳐가지고가 바로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 소송.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주관 소송이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조부터 46조까지죠. 45에서 46조까지 내용이 객관적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이렇게 되면은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행정 소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행정 소송이 되고, 여기에 있는 객관적 소송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첫 번째는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 소송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분을 지어봤고요. 1조를 보시게 되면은 1조가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여기서 이제 끊으시고,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그 다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서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 끊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뒷부분 여기가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법상의 권리관계가 2번이고,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게 3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1번에 있는 내용이 항고소송이죠. 여기가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그 다음 2번에 공법상의 권리관계,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겁니다. 법률관계를 간접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 되는 거고,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게 당사자소송이 되는 거죠. 2번 부분이 당사자소송이다. 당사자소송. 그 다음에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을 한다. 이 부분은 객관적 소송이죠. 여기가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여기에 이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들 중에서 주관적 소송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을 합쳐서 우리가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게 되고, 주관적 소송.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원조직법에 보시게 되면, 법원조직법 2조 1항 전단입니다. 2조 1항 전단에 보시게 되면 법률적 쟁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률상 쟁송, 법률적 쟁송. 얘가 바로 주관적 소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주관적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입니다. 법령 적용상의 다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 요것이 바로 법률적 쟁송이 되는 것이고, 이게 주관적 소송이 됩니다. 요게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객관적 소송도 법원조직법에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법원조직법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2조 1항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보시게 되면 2조 1항 후단 부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법 얘기하는 거죠. 이 객관적 소송은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45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객관소송 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주의. 객관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서는 서비스로 주는 소송이 있는데 그 서비스로 주는 소송이 바로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것이고 이 객관적 소송은 개별법이 인정할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개별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사항.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바로 개별법 얘기하는 거죠. 행정소송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 삼천여기 개별법 말하는 것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객관적 소송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을 행정심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제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행정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심판. 우리가 앞서서 행정쟁송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행정통제 기능이 있고요. 잘못된 행정작용을 시정시키는 통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익구제 기능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법은 지금 1조에서 보시다시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행정통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중간에 수단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단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을 시켜서 어디까지 가는 거다? 권리구제까지 가는 겁니다. 권리구제까지 가는 게 소송이라면 행정심판은 여기가 목적입니다. 여기가 목적인 것이고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권리구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권리구제가 그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자기통제, 자기반성적 의미에서의 행정통제가 원래 그 주된 목적이 됩니다. 얘는 원래 뭐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죠. 이중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원래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것을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행정 절차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행정 절차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고 사법 절차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행정 절차라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반성적인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 이 1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A라는 사안에 대해서 B라는 사안에 대해서 C라는 사안에서 D라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일체 공법상 분쟁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의 개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괄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에서 열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죠. 열기주의 방식이 아니라 개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어디서도 마찬가지냐면 이런 방식은 행정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역시도 여기서도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기주의 방식이 아니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도 역시 개괄주의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 어디까지만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해 항고심판만 있다 이거죠. 항고심판만.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으로 우리가 가시게 되면 이 내용이 없어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객관적 심판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 내용은 심판법에는 없고 항고심판만 존재한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간단 설명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박스에서는 불법 방법으로서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행정쟁송법. 물론 이제 행정법은 단일한 통일법전은 없습니다. 3천여 개의 개별법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나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행정소송은 권리구제가 목적이고 행정심판은 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헌법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죠. 행정소송은 이거는 재판 절차죠. 그래서 국민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7조가 헌법상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107조 2항도 역시 헌법상 근거가 됩니다. 107조 2항. 107조 3항은요. 107조 3항은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가 되죠. 107조 3항, 107조 3항 이런 질문들도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7조 2항하고 3항하고 비교를 하시고, 2항하고 3항의 내용을 거기 보시면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명령, 규칙 부분은 이거는 위헌위법 명령, 규칙 심사입니다. 이거는 규범 통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처분 부분, 이 처분 부분이 바로 행정소송제도의 헌법상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위에 107조 3항 보시게 되면요,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107조 3항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재판의 전심 절차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가 되는 거고 행정소송은 종심 절차가 되는 것이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순서로 가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요.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해서 만들어진 게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은요, 사법 절차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준사법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준사법 절차다. 다음 박스에 되어 있는 내용은요, 행정쟁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상 법률관계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공행정작용인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가, 국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익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공법상 법률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법상 법률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은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거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공법관계인데 그것이 한쪽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인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위에를 우리가 권력적 공법관계라고 말하고 밑에를 우리가 비권력적 공법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행위 형식 보시게 되면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있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보시면, 이쪽에서의 행위 형식은 대표적으로 처분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한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상 계약 같은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박스에 보시게 되면 개괄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개괄주의는
행정소송법 제1조 1조도 개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문제에서 행정소송법 1조라고 안 하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헌법 107조 2항 107조 2항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이 107조 2항도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괄주의 규정을 두 군데서 찾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그 다음에 헌법 107조 2항입니다. 행정소송의 헌법상 근거 107조 2항에서 찾는다. 네,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행정소송법 3조로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3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가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호에 있는 게 항고소송이고, 2호에 있는 게 당사자 소송, 3호에 있는 게 민중소송, 4호가 기관소송, 이렇게 됩니다. 방금 봤던 대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 요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까지 우리가 요걸 합쳐서 이제 객관적 소송, 법원조직법 2조 1항 전단 쪽, 후단 쪽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원칙은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것이고, 원칙은 주관적 소송, 예외가 객관적 소송, 이렇게 됩니다. 방금 보신 대로 권력적 공법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항고소송입니다.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쪽에 항고소송 종류 한번 보시면요,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를 합쳐서 항고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항고소송은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죠.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저항한다, 이런 의미예요.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붙여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처분 등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처분 등, 그리고 부작위입니다. 처분 등, 부작위. 그 얘기는 이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밑에하고 비교했을 때 작위죠. 작위.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국가 등이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작위 행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 부작위 행위에 대한 부분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되는 건데, 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처분뿐만 아니라 등, 그리고 부작위, 등하고 부작위, 등도 부작위도 실은 다 처분입니다. 다 처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이 지금 불행사로서의 부작위하고 그 다음에 재결처분이죠. 재결처분으로서의 등을 순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처분으로서의 등을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 겁니다. 둘 다 처분입니다. 처분, 등, 부작위 다 처분은 맞습니다. 성질상 처분은 다 맞는데 등하고 부작위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재결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때 하고,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하고, 일반적인 처분 취소가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하고 부작위를 우리 행정소송법은 별도 처리를 하고 있다. 별도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항고소송에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처분을 따로, 등을 따로, 부작위를 따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처분이죠. 전체적으로는 다 처분.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분쟁 해결 방법은 항고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처분입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 바로 항고소송이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은 3개로 나눠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당사자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요, 항고소송도 무슨 소송입니까? 항고소송도 주관적 소송이죠. 얘도 역시 주관적 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이라면 아까 전에 법률적 쟁송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항고 소송이든 당사 소송이든 저 주관적 소송은 둘 다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법률적 쟁송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법률적 쟁송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것은 맞는데 항고 소송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다투고 항고 소송은 직접적으로는 행위를 다투고 그다음 간접적으로 법률 관계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예, 당사자 소송은 직접적으로 바로 권리를 다툰다. 법률 관계를 다툰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직접 무엇을 다투는 것인가를 가지고 보세요. 직접 무엇을 다투요? 여기는 행위를 다투죠. 여기는 직접 무엇을 다툽니까? 권리를 다투죠. 법률 관계로 치게 되면 얘는 법률 관계를 간접적으로 다투는 거고 얘는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법률 관계라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 당사 소송은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고 항고 소송은 법률 관계를 간접 다투고 행위를 직접 다투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 관계를 기준으로 직접과 간접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무엇을 다투는가? 이걸 가지고 보시게 되면 항고 소송은 행위 소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항고 소송은 행위 소송이다. 직접 다투는 건 처분이란 행위를 다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소송은 직접 다투는 게 법률관계죠. 따라서 당사소송 권리를 직접 다툰다. 그래서 당사소송은 권리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객관적 소송보다는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당사자 소송보다는 항고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행위 소송이 됩니다. 행위 소송이. 이러한 행위 소송은 다른 소송에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행정 소송에만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과의 차이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민사소송은 권리소송이기 때문에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냐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과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지만 차이가 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쪽과 당사자 소송 쪽과 흡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1번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2번입니다.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을. 이 당사자 소송이 법률관계를 직접 다툰다고 했는데 법률관계 중에 어떤 법률관계냐? 하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야. 그 다음 하나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쪽이야. 이렇게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데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처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표현은 사실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으로 가게 되면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인데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는 전부 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당사자 소송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한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법적 원인이면 전부 다 공법상 법률관계고 전부 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이 법률관계는 뭐예요? 공법관계죠. 공법상 법률관계고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 부분에서 당사자 소송의 명칭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피고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다. 저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죠. 행정주체.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보시면 당사자 소송이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하나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선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시고, 개념을 보시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실질까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형식만 이겁니다.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다.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과 실질을 비교하시게 되면, 형식과 실질을 비교하게 되면, 형식은 둘 다 당사자 소송이 맞다. 이거죠. 형식은 둘 다 당사자 소송이 맞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은 어떻게 되냐? 얘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실질까지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니까 실질도 당사자 소송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실질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은 뭐라는 얘기예요? 실질은 취소 소송이다 이겁니다. 실질은 취소 소송이다. 실질은 취소이다. 어쨌든 둘 다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건 맞습니다. 둘 다 형식적 당사소송이든 실질적 당사소송이든 법률 관계를,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을 부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표현을 조심하시고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이다 했을 때 형식적 당사소송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건 맞아요. 어쨌든 당사소송입니다. 당사소송인데, 근데 그 실질이 취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처분 등을 다투겠다는 뜻입니다. 처분 등을 다툰다. 실질적 당사소송은 처분 등을 다투지 않습니다. 쟤는 철저하게 법률관계만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 당사소송은 처분 등을 같이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실질적 형식적 당사소송이 과연 3조 2호를 근거로 해서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에 대한 규정, 저걸 근거로 해서 과연 인정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이거예요. 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저 부분 안에다가 과연 이 형식적 당사소송을 포함을 시키고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형식적 당사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실질적 당사소송은요,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소송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 당사소송은 저 3조 2호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개별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소송이다 이겁니다. 얘는 개별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거지 행정소송법, 일반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그런 소송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소송의 형식은 바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증감이라는 것은 증액과 그 다음에 감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쪽이다, 토지소유자 쪽이다. 토지 소유자 쪽에서 증액을 요구할 테고,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소송인데, 개별법에 지금처럼 토지보상법,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형식적 당사소송이다. 3조 2호 안에 포함 안 된다. 알겠죠? 3조 2호 안에 형식적 당사소송은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소송을 보시게 되면, 민중소송이라는 표현이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공익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사익,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은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뭐예요? 기관 이렇게 되는 거야.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겁니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얘기는 바로 얘는 주관적 소송이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다.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공법상 권리를 말하는 거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소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행위의 시정만을 구제하는 것이다. 시정만을 구한다. 그 얘기는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그런 게 바로 객관적 소송이죠. 잘못된 것만 시정시키고 끝내는 겁니다. 권리구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중소송은 국민이 제기합니다. 국민이 제기하는데 위에 있는 기관소송 요거는 또 좀 차원이 달라지죠. 여기는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저것 때문에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소송이나 투표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중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소송을 보시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입니다. 기관상호간에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원고도 누구다? 원고도 기관이다. 이겁니다. 원고조차도 기관이다. 앞에서 봤던 항고소송이나 당사소송, 민중소송은 그래도 원고가 사람입니다. 원고가 사람인데 이 기관소송은 원고 자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쪽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객관소송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권한의 존보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이죠. 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관끼리. 그렇게 했을 때 뒤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단서를 들어가니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것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헌재의 재판 중에 권한쟁의 심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걸 말하는데, 기관끼리 권한 행사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기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도 있다. 이게 전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게 헌재법상의 권한쟁의 심판이 국가기관끼리 싸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우는 게 3, 이렇게 3개입니다. 그럼 요 3개를 빼고 나서 기관끼리 싸움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남아있는 거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관끼리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기관 1과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 2와 이런 싸움이 남아있겠죠. 국가 내부의 싸움은 위에 이미 권한쟁의 심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내부의 싸움 요거 하나가 남아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3조 4호에서 얘기하는 협의의 기관 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협의의 기관소송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단서의 저 공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협의설 또는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한정설. 기관소송의 범위를 좁게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요게 4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요게 4번이다. 그러니까 기관 소송을 어찌 볼 거야? 기관 소송을 어찌 볼 거야? 그러면 학설이 나눠지는데 한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한정설이 있습니다. 비한정설은 이걸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얘는 기관 소송의 범위를 좁게, 얘는 기관 소송의 범위를 넓게 보는 입장인데, 이에 따르게 되면 얘는 4번만 포함된다 이거고, 이에 따르게 되면 넓게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모두 다 기관 소송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다. 모두 다 기관 소송이다. 판례는요, 판례 입장은 밑에 겁니다. 판례는 밑에 있는 비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설의 다수설은 이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설의 다수설은 단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헌법재판소의 관장 영역과 일반 법원의 관장 영역을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한다라는 한정설의 입장이 학설의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한정설 4번만 포함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항고소송이 되는데, 항고소송은 다시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처분이 있다라고 치시고요. 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처분에서 자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요, 부자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귀가 문제되는 경우, 부자귀가 문제되는 경우, 물론 그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귀가 위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부자귀가 위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 이쪽이 더 많다 이거죠. 이쪽은 그만큼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귀 쪽이 중심이 됩니다. 자귀 쪽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 위법한 자귀 처분이죠. 위법한 자귀 처분인데 부자귀 처분에도 공정력이 있습니까? 부자귀 처분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부자귀 처분에 공정력이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부자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과연 그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귀 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귀 쪽에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공정력이라고 잘 알고 있는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이거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냐면 작위, 처분, 여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작위, 처분, 양쪽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처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이 아니면, 사실행위나 내부행위와 같이 처분이 아니면 애당초 공정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자귀 쪽이면 공정력이라는 거 없습니다. 작위, 처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만 공정력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작위 쪽에만 공정력이 있는데, 이 공정력이라는 친구 때문에 취소 사유인 경우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 경우하고 무효 사유인 경우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이 위법성 여부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고 이렇게 되면 무효 사유가 될 테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될 텐데,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취소 사유인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무효 사유인 것은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 있다. 그러면 자귀하고 부자귀하고 어느 쪽이 중심이다? 자귀 쪽이 중심이다. 그럼 취소 사유하고 무효 사유하고 어느 쪽이 중심이다? 취소 사유가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첫 번째 상황이 바로 취소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취소 소송이 되는 것이고, 얘가 무효 확인 소송 등은 우리가 생략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부자귀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중심이 되는 친구가 취소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취소송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 항고소송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항고소송의 종류 중에서 취소소송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취소송이 9조부터 34조까지의 2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46개 중에서 26개를 취소송 쪽에 할애를 합니다. 할애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다른 행정소송 쪽으로 이렇게 준용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폐단을 동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쪽의 사건이 가장 많기 때문에 취소송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행정청의 위법한이라고 했죠. 위법한 뭐는 아니라고요? 부당은 아니다 이거예요. 부당은 아니다. 행정심판으로 가가지고 취소심판으로 가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그 심판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원이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처분과 등과 부작위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작위는 밑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분 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물론 등은 재결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의 일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입니다. 행정행위가 맞죠. 그리고 여기서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취소는 전부 인용이죠. 얘는 전부 인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 얘는 일부 인용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일부 인용이 되는 거. 우선은 우리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 전부 인용으로서의 취소와 그 다음에 일부 인용으로서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뒤쪽에서 이게 다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여기까지 우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등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 취소과 무효등 확인 소송 둘 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효력 유무가 등장을 하죠. 효력 유무는 유효와 무효가 될 테고 유효와 무효가 되고 존재 여부가 등장하죠. 얘는 존재와 부존재가 될 겁니다. 존재와 부존재가 될 텐데 이 등에다가 학설은 등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죠. 실효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와 무효와 그 다음 존재와 부존재와 이 효력 유무 부분에다가 학설은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다? 실효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실효.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제된 바 있고요. 그러면 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 여기까지가 바로 무효등 확인 소송인데 그런데 깊게 들어오면 다른 건 출제 안 하죠. 항상 뭐를 출제한다? 무효 쪽으로 출제합니다. 무효 쪽으로. 존재, 부존재, 유효 이렇게 소송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 무효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효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가보시게 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을 하는 것이다. 부작위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위법하다는 얘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언제나 수익적인 처분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 요구 소송에서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적극적 처분, 즉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 즉 거부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
방어 소송은요, 적극적 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거는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얘는 소극적 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얘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소송, 요구소송이 모두 다 포함되는데 반해서 이 부작여판의 경우는 오직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소송만 있고요. 그리고 부작위가 위법하다, 즉 무응답이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과연 응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실체법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직 절차법적인 심리, 절차적 심리만 진행을 한다라는 특징까지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료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 윗부분의 좌측 상단에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로 1, 2, 3, 4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게 주관적 소송, 밑에 게 객관적 소송이 되는 것이고,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라는 부분에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소송은 과연 단서 부분에 있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제외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학설과 판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조 1호에 있는 취소에서 취소 또는 변경의 취소는 전부 인용이고 변경은 일부 인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호에 있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거기에 있는 유무효와 존재 부존재 말고 실효도 포함시켜서 총 5개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뒷부분 같이 좀 연결해서 오른쪽 박스부터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4시가 좀 지났으니까 4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